자, 24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어떤 지배에 대한 시련이 자연에 대한 지배의 시련이죠. 이것이 시작됐답니다. 1700년도에 산업혁명과 함께 자연을 지배하기 시작했답니다. 지배하는 것의 시련. 그리고 이러한 제조 과정에 있어서의 발전은요, 바꿔놨답니다. 사회와 경제를요, 뭐하는 동안에 어떤 상당한 영향을 만드는 동안에 어디에다가 환경을 어쨌든 파괴하는 거죠. 상당한 영향. 미국의 사회는요 구조화됐습니다. 구조화됐습니다. 뭐에 기반해서 대다수의 산업적인 어떤 자본주의적인 목표에 기반해서 구조화되었답니다. as 뭐함에 따라 어떤 증기기관의 스팀 엔진의 발달이 이끌음에 따라서 뭐를 이끌었죠? 이렇게 기계화된 생산이죠. 상품을 어떤 상태로 in mass quantities 대량으로 자, 어쨌든 증기기관의 발전으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죠. 이건 플러스죠. Rural agriculture communities with economics based on handmade goods and agriculture까지가 주어입니다. 뒤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농업과 수작업 상품들에 기반한 경제를 가진 이러한 시골 농업 공동체들은요. 이거 시골 교외 지역이죠. 시골 지역들은 버려졌습니다. 삶을 위해서, 어디의 삶을 위해서, 도시의 삶을 위해서, 뭐를 가진 큰 공장들을 가진 뭐에 기반한 어떤 경제에 기반한 어떤 경제 산업화된 제조 과정의 경제에 기반한 큰 공장들을 가진 도시의 삶을 위해서 시골의 삶이 버려졌대요. Innovations in the production of textile, iron, and steel까지가 주어. 철강과 철과 직물의 생산에 있어서의 혁신이요. 어쨌든 산업혁명이 제공했답니다. 증가된 이익을요. 사기업들에게 동시에 이거 플러스죠. 동시에 그러한 산업체는요 발휘했답니다. 권한을 발휘했다. over 뭐뭐에 대해서 뭐에 대한 권위를 발휘했다. 환경에 대해.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막 지 멋대로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덤핑 이제 갖다 쏟아붓는 거죠. 이렇게 위험한 부산물들을 어디다 갖다 쏟아부어 public lands 공지와 그리고 waterways 수로에다 갖다 붓기 시작했다. 주제 간단합니다. 산업화된 도시의 삶이 시골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환경에 영향을 주었다. 끝. 넘어갈게요. 오늘 좀 간단하게만 볼 겁니다. 무엇을 정확히 정상과학이 포함하는가? 즉 전반적인 주제 정상과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상과학은 어떤 이론이나 학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마스 쿤에 따르면 정상과학은 주로 어떤 문제냐면 퍼즐을 풀어가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한 원칙이 뭐하든지 간에 성공적이든지 간에 그 원칙은 항상 마주칠 것입니다. 특정한 문제들을요. 어떤 문제냐면 어떤 현상들이죠. 그 원리 원칙이 쉽게는 소용할 수 없거나 혹은 수용할 수 없는 문제 혹은 어떤 현상들이냐면 불일치죠. 뭐와 뭐의 불일치? 이론적인 예측과 그리고 실험적인 결과에 대한 사이의 불일치 이런 것들을 못 담는다는 거죠. 더 중요한 그래서 정상과학자의 일은 뭐 하는 거냐면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이러한 마이너한 퍼즐 이게 뭐냐면 이렇게 앞에 있던 불일치라든지 수용할 수 없는 현상 원칙이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뭐 하는 동안에 이게 중요합니다. 원칙 자체에 가능한 한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few가 여기 어가 들어가요. 어가 빠져요. 그러니까 부정입니다. 그래서 정상과학이라는 것은 되게 보수적인 학문이다. 왜? 원리 원칙 자체를 지가 가지고 있는 걸 변화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근간을 뒤흔드는 발명을 만들려고 하는 게 또 아니래요. 하지만 오히려 뭐 하는 거냐면 to develop 발전시키거나 확장하는 거죠. 존재하는 패러다임 자체를. 즉 원리 원칙은 그대로 고수시키거나 아니면 조금 발전만 시키는 겁니다. 쿤의 말에 따르면 누군지 몰라요. 정상과학은 목표하지 않습니다. 참신함에 아까 발견이랑 거의 비슷한 단어죠. 참신함이란 뭔가 새로운 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론과 사실에. 그리고 그러한 정상과학이 성공했을 때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죠? 반대로 말하자면 참신한 거 못하니까 발견하지 못해요. 무엇보다 쿤은 강조했습니다. stressed that the normal sense 정상과학이라는 것이 원리 원칙 자체를 시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중요하죠. 대조적으로 반대로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패러다임을 질문 없이 그리고 수행합니다. 연구를 어디 내에서 그 원리 원칙이 설정한 그러한 제한 내에서
만약 정상과학자가 어떤 실험적인 결과를 얻는다면 어떤 실험적 결과냐면 conflicts with the paradigm 그런 원칙과 상충하는 즉 안 맞는 상반되는 이라고 할게요. 그들은 보통 가정해 버릴 거래요. assume that 그들의 실험적인 기술이 잘못됐지 패러다임 자체가 잘못됐지 않다고요. that 이하라고 가정할 것입니다. not that that 이하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즉 정상과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넘어가시고 차를 여기 되게 중요한 거는 딱딱 잡을게요. come from, springs from, 다시 originates from. 자, 너가 운전을 할 때 이것에 대한 기억력은 한쪽 브레인셀에서 찾아올 것이고 이것에 대한 기억력은 또 다른 뉴런에서 찾아올 것이고 이것에 대한 기억력은 또 다른 군에서 찾아올 것입니다. 즉 우리 1, 2, 3 요것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comes from, springs from, originates from. 이러한 기억력, 운전할 때 세 가지 기억력, 네 가지 기억력이 다른 부분에서 온다가 중요한 거고요. And the thoughts and feelings you have about the experience itself, including close with other cause. 여기도 또 나왔죠. 세 번. come from, 또 다른 그룹에서 또 찾아온다. 앞에 있는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 없으니까. You do not have, 너는 가지지 못합니다. 인지적인 인식을 모든 이러한 분리된 어떤 정신적인 역할과 그리고 어떤 인식적인 뉴런의 활동들을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소 작용합니다. 함께 뭐하게 되게 조화롭게 뭐하기 위해서 너의 전반적인 경험을 종합하기 위해서 즉 뭐의 어떤 한 가지 행동을 기억해내려면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반적인 경험 하나를 종합하기 위해서 함께 일한다, 함께 작동한다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심지어 모른대요. 실제 차이를요.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는지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지 차이점도 모른답니다. 그리고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do know, 실제 압니다. 그것들이 실제로는 뭐하다는 거? 상호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메모리를 즉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실제로 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억력 어떤 기술이라든지 꼼수를 쓰는 게 아니다. 뭐 할지라도 그 꼼수들이 특정한 부위의 기억력에는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라도 즉 이게 어떤 기술적인 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Here's the bottom line.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다? 핵심이 있습니다. 너의 기억력을 실제 인지적인 수준이라면 뭐냐면 내가 딱 맞닥뜨릴 수 있는 수준으로 깨달을 정도의 수준으로 기억력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기 위해서 너는 뭐 해야만 한다? work on, 작동시켜야 된다. 모든 기능들을 너의 뇌에 즉 다 같이 한 번에 일깨워야.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하나 외우는데도 1, 2, 3, 4, 5, 6, 7, 8, 9 그냥 이거 하나만 계속해서 꼼수 써가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1, 2, 3, 4, 5, 6, 7, 8, 9라는 단어를 위해서 머리로도 생각해보고 말로도 해보고 들어도 보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뇌의 여러 가지 부위들을 활 작용시켜야지만 우리가 기억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오케이. 요거는 이제 제일 원칙인데요.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여러 번, 4-5번 했던 것 같아요. 철학자들에 따르면요, 뭐 어떤 순수하게 논리적인 이유가 있대요. 왜 과학 자체가 절대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for 때문에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요거는 in order to explain something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유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뭐를 유발하죠? 무언가 다른 것을. 이를 설명하려면 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두 번째 것은 무엇이 설명해 주냐? 3이 또 필요하겠죠. To illustrate 뭐 예를 들자면 한번 떠올려 봐라. that 뉴턴이요 설명했던 것을 다양한 범위의 현상들을요 뭐를 사용해서 그의 중력의 법칙을 사용해서 하지만 무엇이 중력의 법칙 그 자체를 또 설명해 주는가? 즉 2번이 중력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1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2번 꺼지면 2번은 뭐로 설명하냐? 만약 누군가가 묻는다면 왜 모든 물체들이 발휘하는지 중력적인 이끌림, 당김을요 서로서로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뉴턴은요 답이 없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즉 뉴턴도 몰라. 중력이 왜 생기는지 몰라. 즉 뉴턴 학파의 과학에 있어서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되게 근본적인 원칙이었대. 그것이 다른 것들은 설명해 줄 수 있었지만 그 자체로는 설명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원칙은 일반화된다. 즉 여기는 예시만 들었지만 우리가 제1원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다 일반화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이 과학, 미래의 과학이 설명할 수 있을지와는 상관없이
how much, however much는 no matter how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no matter what은 whatever입니다. explanation it gives 그 미래의 과학이 주는 그러한 설명은요. 사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have to는 해야만 한다. make use of 활용하다. 특정한 근본적인 법칙과 원칙들을 활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즉 뭐예요? 이론칙으로 다시 기대가 되고 그 이론칙 자체는 또 설명할 길이 없다 이거예요. Since nothing can explain itself 중요하죠. 주어하고 목적하고 똑같으니까 아무것도 그 자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시 가주어입니다. that 이하라는 것이 따르기 마련이다. 적어도 이러한 법칙들과 원칙들의 일부가 그 스스로 설명되지 않은 채로 즉 제2원칙, 제1원칙이 절대로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거라는 것이 이렇게 뒤따르게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1원칙을 설명해주는 근본적인 원칙을 설명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것이 자체가 설명될 수도 없다로 주제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